은퇴 후 아내와 손주와 함께 떠날 마지막 여행을 꿈꿨습니다. 작은 캠핑카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꿈은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노인의 사라진 번호판과 함께 사라져버린 희망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이 또 다른 누군가의 눈물을 막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올해 63 된 평범한 노인입니다. 평생 토목 현장에서 새벽같이 나가 일했고 손에 흙 묻히는 삶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은퇴 후에는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내고 손주들 재롱을 보는 게 가장 큰 낙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한 것 없는 노후라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래 묵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캠핑카였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늘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 위에 앉아 있으면 세상 근심이 다 씻겨 나가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늘 생계를 위해 뛰어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기에 마음껏 떠나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 비로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나도 아내와 함께, 손주와 함께 바닷가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몇 해 전부터 중고 캠핑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차가 아니라 작은 집 같은 안식처를 갖고 싶었던 겁니다. 아내는 허리 통증 때문에 숙소가 불편하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는 아내가 편히 누울 수 있는 침대가 달린 차라면 우리 노후의 행복이 한결 더 따뜻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사실 돈 사정이 넉넉한 건 아니었습니다. 연금에서 조금씩 모은 돈, 퇴직금 남은 일부를 아껴서 적금으로 묶어두었습니다. 먹고 살 만큼은 남겨두고 오로지 꿈을 위해 준비한 작은 씨앗 같은 돈이었죠. 나는 매번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하자. 그러던 어느 날 눈에 번쩍 들어오는 매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캠핑카는 광택이 살아있었고 내부는 작은 집처럼 깔끔했습니다. 침대와 싱크대가 있었고 주행 거리도 짧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만 반값이라는 글귀가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주 방학도 다가오고 아내 생일도 코앞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식탁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바닷가 가고 싶다고 했잖아. 허리 아프지 않게 편히 누울 수 있는 차를 마련하면 어떻겠어? 아내는 잠시 놀란 눈빛을 보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 걷지 않아도 된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 신중함과 꼼꼼함이 있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가슴이 먼저 달려가 버렸습니다. 나는 이미 바닷가 모래 위에서 손주들과 불멍을 하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미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은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설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눈물이 될 줄은요. 나는 그날 오후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지만 젊고 또렷했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다는 말, 정기 점검도 다 마쳤다는 말, 그리고 예약이 많으니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말끝마다 친절했지만 서두르는 기운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습니다. 주행 거리는 얼마입니까? 최근에 교체한 부품은 무엇입니까? 정비 기록은 있습니까? 그는 지체 없이 답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내드리겠다. 걱정하지 말라. 자신도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안심이 되었지만 전화가 끊기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투가 너무 매끄럽게 들린 겁니다. 오래된 차를 팔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막힘이 없을까? 그래도 나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설마 내가 사기꾼을 만나겠느냐고. 저녁 식탁에서 아내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다음 주 수요일에 현장을 보러 가자고 약속을 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 알아보고 오면 되지. 돈은 천천히 줘도 되잖아. 그 말이 내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래, 돈은 천천히 줘야 한다. 그러나 판매자의 연락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그날 밤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계약금을 걸어야 가격을 지켜드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예약자가 잔금을 먼저 치르려 한다는 말도 덧붙여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을 자극하는 글귀였지요.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바닷가에 앉아 있는 아내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숙소를 고생스레 바꾸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손주가 묻던 말도 귓가를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진짜 캠핑 가는 거야. 결국 나는 지갑에서 적금해지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인출한 그 돈, 200만 원. 내 노후의 작은 씨앗 같은 돈이었습니다. 나는 손끝을 떨며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이체 완료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설명하기 힘든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스쳤습니다. 분명히 꿈이 이루어지는 설렘이었는데 동시에 무언가 걷잡을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내일 사진이 도착할 거야. 수요일에 차를 보면 알 수 있어. 하지만 마음은 끝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잠들기 전까지도 휴대폰 화면 속 캠핑카 사진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이 차가 내 노후의 희망이기를. 부디 나의 선택이 잘못이 아니기를. 수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몇 번이나 뒤척였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휴대폰 알림을 확인했지만 판매자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전날 보내온 창고 주소와 11시에 뵙겠습니다라는 한 줄뿐이었죠. 아내는 떠나는 나를 붙잡고 당부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이상하면 그냥 돌아오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지만 속은 이미 조마조마했습니다. 주머니 속 영수증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시 외곽의 낯선 창고였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주소와는 맞았지만 주변 풍경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주차된 차는 몇 대뿐이었고 큰 간판도 없었습니다.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인기척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시큼한 기름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습니다. 구석마다 낡은 부품들이 쌓여 있었고 군데군데 전선이 뭉텅이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본 반짝이던 캠핑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덮개가 씌워진 낡은 차량 몇 대가 무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안쪽을 더 살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은빛 차체 하나가 어슴풀에 드러났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과 닮은 듯 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뒤쪽 도어는 덜 잠겨 있었고 안쪽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얼른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신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다시 걸고 또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을 살펴보니 침대는 반쯤 부서져 있었고
싱크대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찍힌 사진 속 그 캠핑카와는 전혀 다른 몰골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내가 송금한 돈 200만 원. 그 돈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움켜쥐고 속삭였습니다. 제발 이게 단순한 오해이길. 제발 아직 늦지 않았기를. 나는 텅 빈 창고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화면 위의 이름은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번호판이 떼어진 은빛 차체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건 내가 꿈꾸던 캠핑카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반짝이던 모습은 환상에 불과했고 현실은 고철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다리가 힘없이 풀려버렸습니다. 창고 문을 나서니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오한이 몰려와 한동안 차 안에서 꼼짝 못했습니다. 내 돈이 사라졌다는 생각보다도 아내와 손주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가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속아 넘어가다니. 내가 어쩌다 이렇게 어리석은 노인이 되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고달팠습니다. 핸들 위에 올린 손이 땀에 젖어 미끄러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낯익은 옛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가슴에는 아무 울림도 없었습니다. 눈앞에선 자꾸만 무너진 캠핑카 내부가 떠올랐습니다. 부서진 침대, 녹슨 싱크대, 떼어진 번호판.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땠냐는 물음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내 얼굴만 보고도 이미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실망보다는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당신 속은 거죠? 그렇죠. 나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게 무너져버린 게 더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내가 등을 돌리며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차갑게 얼어붙은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언제 캠핑 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그만 울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대답 대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자꾸만 내 잘못을 곱씹었습니다. 욕심은 금물이라 다짐했던 내가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평생 쌓아온 원칙을 왜 단 한순간에 무너뜨렸을까? 내 스스로가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나를 속이고 내 가족의 꿈까지 짓밟은 그 사람. 그가 지금 어디선가 또 다른 사람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당한 건 불행이지만 누군가는 막아야 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 영수증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을 찔렀습니다. 그 돈보다 더 아까운 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사기꾼의 흔적을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나는 곧장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중고 캠핑카를 계약했는데 차량은 없고 연락도 두절됐다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접수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덧붙인 말은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계약금만 송금한 경우라면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좌 명의자도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에 시간이 걸릴 테니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허무하게 속이다니. 경찰서를 나와 다시 창고 주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어제 보지 못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떼어진 캠핑카마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흔적조차 지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주변을 서성이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캠핑카 거래가 있었던 적이 있느냐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런 일은 들어본 적 없다고. 여긴 오래 비어있던 창고였다고. 내 마음은 다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손주가 남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캠핑 준비는 잘 돼가?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희망을 남겨야 할까?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고에서 본 텅 빈 공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내가 당한 고통은 되돌릴 수 없지만 누군가 똑같은 피해를 겪게 할 순 없다. 사기꾼이 사라진 번호판처럼 흔적을 감추었더라도 나는 끝까지 쫓아가 그 그림자를 드러내고야 말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사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밤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중고 캠핑카 피해 사례를 검색하던 중 내 경험과 똑같은 수법에 당했다는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주만 반가, 계약금 선입금 연락 두절. 그 문장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글을 남긴 이는 나보다 젊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도 계약금을 송금하고 창고에 갔지만 차는커녕 관리인조차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창고 주소도 나와 같았습니다. 나는 손끝이 떨려 곧장 쪽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했습니다. 대포 통장, 가짜 신분증, 흔적조차 사라졌다고. 그의 글 마지막 줄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부디 조심하세요.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사기꾼은 여러 사람의 희망을 먹고 사는 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내가 당한 돈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꿈과 눈물이 이 범죄에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파헤치겠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적어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살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의무 같았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지역 방송국 기자라고 했습니다. 중고 캠핑카 사기 사건을 취재 중인데 혹시 피해자 중 한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망설임 끝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자는 내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피해자가 많고 규모도 커 보인다고.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 하나를 속여 돈을 빼앗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꿈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범죄라니.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기자에게 인터뷰를 허락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방송에 나가 내 경험을 증언하겠다고. 아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이미 잃었으니 적어도 다른 사람의 희망은 지켜야 한다고. 그 말이 내 등 뒤에서 따뜻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또 다른 싸움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내 자존심을 세우고 사기꾼의 가면을 벗기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았을 때 나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앞의 조명은 밝았지만 마음은 먹먹했습니다. 평생 공사장에서 흙먼지 마시며 살아왔어도 이렇게 떨리는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기자가 내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캠핑카를 알게 되었는지, 왜 계약금을 서둘러 송금했는지, 그 질문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은퇴 후 아내와 손주와 함께 여행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캠핑카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광택이 살아있는 사진, 친절한 목소리, 달콤한 약속.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내 꿈도 내 돈도 그 자리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내 잘못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화면 너머로 누군가 또 속을까봐 나는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기 수법으로 수십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개인적 불행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였던 겁니다. 그 순간 가슴에서 불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한 몸이 당한 고통이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짓밟은 범죄라면 그건 반드시 드러내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 같은 노인을 이용하는 사기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발 같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경고가 되고 방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내가 남은 인생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스튜디오 안은 고요했습니다. 조명은 여전히 따뜻하게 내 위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치 긴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등불을 켠 기분이었습니다. 무너졌던 내 자존심이 조금은 다시 일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내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 그리고 모르는 이름으로 도착한 문자들. 하나같이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수법에 당했습니다. 저도 계약금을 잃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내 상처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만 어리석었던 게 아니었구나. 우리 모두가 간절한 꿈 때문에 속아 넘어간 것이구나. 그제야 가슴 깊은 자책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을 계기로 제보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모여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사기꾼의 그림자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잘했어요.
돈은 이미 떠났지만 다른 사람들의 희망은 지켜낸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다시 시작해보자고. 손주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캠핑카는 못 구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가까운 공원에서 텐트를 치자꾸나.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가슴 한켠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캠핑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바닷가에서 하룻밤 묵는 꿈도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꼭 차 안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어디든 여행이 된다는 걸.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라진 번호판은 내 꿈을 빼앗아 갔지만 내 희망까지 가져가진 못했다. 나는 여전히 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사라진 번호판은 내 돈과 꿈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내 희망까지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알리는 데 쓰려 합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